여러분, 튜도 왕조 시대 영국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멀쩡히 건강하던 사람이 단 몇 시간 만에 온몸에서 땀을 쏟아내면서 죽어나갔다니까요.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500년 묵은 의학 미스터리 바람병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헨리 8세의 신하였던 토머스 모어가 한 말인데요. 도시보다 전쟁터가 더 안전하다. 아니, 당시 런던이 대체 얼마나 끔찍했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가 차라리 낫다고 했을까요? 이 한 문장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그냥 확 와닿지 않으세요? 이 병이 진짜 무서웠던 건 바로 그 속도 때문이었어요. 정말 예고도 없이 찾아왔거든요. 그냥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공포감이 확 밀려오고요. 그 다음엔 머리랑 목이 깨질 듯이 아파오죠. 그리고 곧바로 이 병의 이름이 왜 땀병인지 알게 됩니다. 온몸에서 말 그대로 악취를 풍기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는 수분이 쫙 빠져나가고 심장은 막 미친 듯이 뛰다가 결국 짧게는 서너 시간, 길어야 18시간 안에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사망률은요, 무려 30에서 50%. 그러니까 일단 걸렸다 하면 둘 중 하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무시무시한 공포 앞에서 왕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자였던 헨리 8세도요. 이 병이 너무 무서워서 감염될까 봐 매일 밤 잠자리를 바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까지도 벌벌 떨게 만든 거죠. 자, 그럼 튜더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한테 역병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흑사병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이 새로운 질병은 자기들이 알던 흑사병이랑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두 질병의 차이점이 확 드러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흑사병 하면 보통 그 끔찍한 종기, 가래톳, 이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바람병은 그런 피부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발병 속도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랐고요.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흑사병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퍼졌는데 이 바람병은 희한하게도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귀족들이나 권력자들을 콕 집어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또 다른 차원의 공포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체 모를 병에 이름을 붙였는데 라틴어로 수도르 앙글리쿠스, 그러니까 영국의 땀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연대기 작가 리처드 그래프턴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병은 너무나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이전에는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었다. 그야말로 생전 처음 겪는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 튜더 시대 의학으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새로운 적 앞에서 의사들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원인이 뭘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존 케이어스라는 의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람병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로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1552년에 자신의 모든 연구를 집대성한 책까지 내게 됩니다. 그럼 케이어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의 처방은 당시 의학 이론, 그러니까 나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는 미아즈마 이론에 딱 기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악한 안개 같은 나쁜 공기를 피하라고 했고요. 일단 병에 걸리면 몸 안의 나쁜 기운을 땀으로 다 빼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막 이불로 꽁꽁 싸매고 계속 땀을 내게 한 거죠. 찬바람 쐬는 건 절대 안 됐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의사의 치료법이었는데도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한 현대 연구원의 말이 아주 뼈아픈데요. 케이아스의 환자 대부분은 결국 죽었지만 정작 그는 부자가 되었다. 씁쓸한 현실이죠.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 끔찍했던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나타났을 때처럼 호련히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람병은 약 70년에 걸쳐서 총 5번 영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혹은 몇십 년씩 잠잠하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1551년 이 마지막 대유행을 끝으로 이 질병은 정말 거짓말처럼 마치 연기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죠. 500년이나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과연 이 오래된 미제 사건을 풀기 위해 어떤 단서들을 쫓고 있을까요? 아직도 수많은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단 하나의 질문. 도대체 바람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남은 증거가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설만 무성합니다. 마치 과학수사관들처럼 유력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쥐 같은 설치류가 옮기는 한타 바이러스가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 있고요. 또 그 무서운 전파 속도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변종 인플루엔자였을 거라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면 당시 환자의 유골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모든 건 아직 추측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병의 진짜 원인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살인마의 정체는 5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완벽하게 묻혀버린 그야말로 진정한 의학계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유령 역병처럼 어쩌면 미래에 우리가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거나 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병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바람병의 미스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